네,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취준생들의 취업, 진로에 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취업 신문고고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취업, 진로 고민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도매니저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취업 무릎팍도사를 부르시겠습니까? 도매니저요. 여러분이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 나타나서 취업 진로 고민을 팍!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굉장히 길게 준비해 오셨네요. 그래요. 무리수 두셨어요. 도매니저랑 이제 비교를 하시고. 네,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십니다. Y스토리의 윤성혜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토리 코치 윤성혜입니다. 어떻게 저는 좀 천송이를 해볼까요? 네, 오늘 저는 평범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잘 찾아드리겠습니다. 윤성혜입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겠고요. 또 취업신문가와 언제나 함께하는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천송이를 찾을까 했는데 먼저 천송이를 찍어 나오셔서 네, 오늘은 대표님과 저 둘이 천송이, 일일 천송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강주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선택이 되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강주리 캐스터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사연은요. 지방대생이 금융권에 입사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지방대 복학생입니다. 어릴 때 꿈이 사육사라서 동물 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책을 읽고 꿈이 바뀌었습니다. 은행 행원의 꿈을 꾸게 됐는데요. 그러나 비전공자라서 취업이 걱정됩니다. 일단 증권 투자 상담사 자격증과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또한 매경 테스트 해외 인턴십을 계획하고 있고 3년 자유적립식 적금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입금할 때마다 근무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해볼 생각인데요. 현재 저는 편입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할지 스펙으로 승부를 봐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본인의 전공과 좀 다른 길로 이제 진로를 좀 중간에 바뀐 그런 경우인데 은행원을 목표로 또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은행원을 가려고 한다라면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일이 나 자신에게 맞는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로 선택은 항상 이렇게 딜레마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일이 나에게 적합한지, 이렇게 꿈과 목표가 바뀌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항상 어떤 목표가 바뀌고 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망설이는데 일단 목표를 정했다라면 저는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쭉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흔들리지 말자. 예. 네, 이제부터는 금융권의 취업에 대한 그 진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조언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권이나 이 은행권을 희망하는 분들은 좀 어떤 전략을 세워서 지원을 하면 합격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올해 금융권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혼란에 빠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금융 3종 세트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랑 증권이랑 화생상품. 예. 저는 탐치 세트하고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그 세 가지 자격증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자격증인데 지난해 말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다라고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권 인사 담당자들은 지금 현재 경제 상식과 인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이게 우리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성하고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인성이 좀 다른데요. 아무래도 좀 부지런히 무엇이든 참고 인내하면서 성실하는가고요. 또 높은 학점을 받는 것을 특히 은행권은 선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권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이렇게 먼저 찾아보고 그것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금융권, 특히 이제 은행 쪽으로 준비하신 분들에게 많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제 돈을 돌처럼 바라봐야 된다. 예.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 이런 인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인성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면접할 때 어떻게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실제 은행 면접에서 나왔던 문제를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먼저 태진 씨, 네네네. 네, 제가 면접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네. 적금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고객에게요. 네. 펀드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요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펀드의 장점을 좀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네, 장점을 설명하겠다. 네. 연예인 사인으로 이렇게. 매니저를 불러야 되겠어요. 예. 글쎄요, 전 딱히 뭐 좋은 방법이 안 떠오르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실제 면접에 임했다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시기 아, 바랍니다. 예, 예. 오, 예. 네, 다음 서진 씨에게 갑자기 질문 긴장되네요. 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씨, 네. 친한 친구가 업무와 관련해서 곤란한 부탁을 하는 경우 어떻게 네.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친한 친구여도 좀 과감하게 마음 다치지 않게 거절을 하겠습니다. 네, 태진 씨와 조금 성격인가요?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태진 씨와 조금 비교가 되긴 하네요. 아직 면접인 줄 모르고 질문을 아,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정철상 교수님, 아, 3번 교수님, 문제입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고객이 1,000만 원의 적금을 우리은행에서 이번에 탔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에서 실수가 생겨서 고객이 마음이 상해서 그 은행을 타은행으로 넣는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고객을 설득하시겠습니까? 난 왜 이렇게 어려워? 저는 무조건 기분 좋게 만들겠습니다. 화내실 것 같아요. 고객이 화내실 수도 있겠군요. 예. 이건 정말 성의 없는 면접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교수님처럼. 예. 네, 여기서 조금 재미있게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 취업에서 인성을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성이 단순히 착하다 또는 못됐다라는 개념인 걸로만 접근을 해서 나의 착한 면을 부각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요. 해당 기업이나 조직에서 얼마만큼 일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는 계기로서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분 다 합격 여부는 제가 끝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아무튼 그리고 아까 이제 자격증 3종 세트 예, 이제 예. 폐지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뭐 이분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자격증 없으실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이제 고민이 많아서 네. 3종 자격 세트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FPK, CPA, CFA, FRM, 이니셜 물어보지 마세요. 예, 예. 예, AFPK는 재무 설계 업무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네. 기초 또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됩니다. 공인회계사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자격증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 CPA 자격증이고요. 그다음 CFA는 국제 재무 분석사입니다. 그다음 FRM은 국제 재무 위험 관리사 등인데요. 대개 이런 자격증이 난이도가 아주 높은 자격증이어서 이런 준비로 이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격증에만 꼭 준비하시기보다는 좀 아무래도 금융권은 학점을 좀 높이 보기 때문에 학점 관리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폭넓은 경제 경영 상식과 더불어서 서비스 분야에 관련한 경험과 네. 경력, 인턴 이런 경험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이런 자격증을 비롯한 스펙만큼 중요한 게 이제 스토리인데 이 친구는 스토리가 좀 괜찮은데요. 뭐 동물 관련해서도 있고 맞아요.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주고 싶으세요? 네. 저 같다라면요. 제가 딱 어떤 분야에 있었던 간에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 같다라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아마 동물 관련 학과에서 금융학 이 은행권에 지원한 친구는 아마 이 친구가 거의 흔치 않죠. 네, 네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빨리 네, 말해주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예. 궁금하면 500원 이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중은행에 만약에 여러분 갔는데 애완동물이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불쾌하지 않을까요? 이게 예상치 못한 답변.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네. 곳에 막 애완견들이 또 그쵸. 다니고 그건 좀 아닌 것 아주 같은데요. 애완동물은 그렇겠지만 좀 귀엽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리 나지 않는 동물이라면 저는
좋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런다라면 인사 담당자가 그런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자체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내는 자세. 예. 그 인사 담당자가 부디 좀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윤성희 대표님 어떻게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저도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먼저 그 동물 관련 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동물의 행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동물의 행태와 은행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인턴 면접이나 실제 면접에서 좀 강조해서 저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아사히야마 동물원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펭귄을 날게 하라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그 사례인데요. 그 폐업의 위기에 처한 동물원이 혁신적인 어떤 경영 방침, 예를 들면 펭귄이 그냥 땅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펭귄 동물관을 이렇게 위로 우리 아쿠아리움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펭귄이 수영하는 것을 펭귄을 날게 한다라는 컨셉으로 뭐 정한다라든지 이렇게 완전 혁신적으로 바꿔 산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서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혁신적으로 변했던 것처럼 뭐 은행이 변하도록 하는데 제가 뭐 도움이 되겠다. 뭐 혹은 또 세 번째는요. 이런 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행의 경쟁자가 지금까지 타은행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은행의 경쟁자가 나왔던 것처럼 동물 관련 회사나 기업이 은행의 경쟁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는 저와 같이 동물학과 출신 사람이 꼭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동물이라는 컨셉과 은행이라는 컨셉을 합쳐서 내가 고민했던 흔적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하고 오셨네요.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은행의 고양이 놔두지 않은 단순한 의견보다는 훨씬 더 스토리가 풍부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리 캐스터. 네, 저희가 다양한 쪽의 스토리를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사실 윤성혜 대표님이 스토리 코치 1호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현실적인 취업 사례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취업 준비생들이 그런 걸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런 독특한 방식이나 스토리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고객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비슷합니다. 지방대 디자인과를 졸업을 했고 스펙이 특별히 좋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모은행 본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은행의 이제 인턴 공고를 보고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적었냐면 아이디오라는 디자인 회사 중에서 서비스 디자인 회사로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서비스 전체 프로그램 자체를 디자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아이디오 회사에서 금융권 프로젝트였던 Keep the Change라는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금융권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적었고요. 그렇게 인턴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든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현재 실제 그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관심이 있는 좀 은행과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해서 그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융합된 프로젝트 같은 것을 진행해 본다라는 이런 스토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인사 담당자 측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멋진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군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취업신문고 이제 공식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만약 이 고민 상담자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답을 해주시면 될게요. 강주리 캐스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역시 저군요. 만약 저라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성과 그 경제 상식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하니까요. 그거 중점으로 준비를 해서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을 좀 열심히 강조해서 좋습니다. 정철상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다라면 편입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자신이 가진 것을 마이너스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같다라면 저는 오히려 제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강점에 포커싱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완동물 전용 창구, 애완동물 통장,
애완동물 펀드 이런 걸 만들어 보겠다라고 제안해 보겠습니다. 좋네요. 아, 좋습니다. 예. 자신만의 무기를 살려서. 네. 자, 윤석희 대표님도 한번 최적의 해법을 내려주실까요? 네, 저도 일단 기본적인 스펙은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어쨌든 사실이기 때문에 스펙을 네. 갖춘 상태에서 들어가고 싶은 은행에 인턴을 먼저 좀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정규직의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인턴 활동을 여러 번 거쳐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동물 관련 학과를 나왔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때 좀 지양해야 될 것은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니까 마음이 착하다라거나 뭐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한 내용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고민했거나 조사했거나 행동했거나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합쳐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 고민 의뢰자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무릎팍도사로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지방대생으로서 금융권에 입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청춘에게 오늘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입사 가능합니다. 다만 편입하는 식의 스펙을 쌓기보다는 오로지 내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온전하게 승부하라! 좋습니다. 나만의 강점으로 승부하라. 감사합니다. 이 기운을 잘 받아서 꼭 좀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처럼 고민 있는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정철상 교수님 커리어노트 블로그에 가셔서요. 고민 상담 Q&A에 비밀 댓글로 취업신문고라고 밝히고 고민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윤성혜 대표님께 고민을 남겨주시고 싶은 분들은요. ceo@스토리랩.co.kr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취업신문과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